반갑습니다. 홍달입니다. 금일 2022년 8월 9일 화요일장이었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아침 시간에 30만원 정도 나는 바람에 30만원 가까이 났었다가 오늘 급하게 2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메꾸고 10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마감을 하였습니다. S에너지하고 DSC 인베스트먼트에서 큰 손실을 보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크게 심하게 났었고요. 이제 마이너스 종목들이 꽤 많은데 이 종목들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다 메꾸고 10만원으로 전환하고 마감을 하였습니다. 매매했던 종목들을 일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가장 크게 손실을 봤던 ES에너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이제 ES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온 다음에 또 양봉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양봉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힘없이 무너지면서 3%대 수익을 내다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한 번에 마이너스 3.47%를 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폭탄을 맞은 것이죠. S에너지나 이런 종목들은 폭탄이 심하게 나오는 종목들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망각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DSC 인베스트먼트도 이 지점에서 들어갔죠. 이 같은 경우는 내동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수익이 나올까 하는 생각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1.15% 정도 상승을 하다가 꼬꾸라지면서 5%에서 저는 이제 4%대에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손실을 봤고요. 그 다음으로 서한에서는 81,000원의 손실을 보았는데 서한 같은 경우도 이 지점이겠죠. 장 초반에 들어갔었는데 수익을 못 내고 나온 종목입니다. 이때부터 마이너스가 이제 생기면서 매매가 꼬이기 시작했고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영풍정리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들어갔는데 조금 좀 에러가 있었고요. 삼진 같은 경우도 여기서 급등을 할 줄 알고 들어갔지만은 한 번 더 눌러주고 누른 다음에 다시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되고요. 급등을 한다고 해서 이 지점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들어가야 될 타점은 보통은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긋고 이 중심선에서 1차적으로 한번 들어간 다음에 1차적으로 한번 들어가고 2차적으로 한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차 매수 후에 급등을 하게 되면 3%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제닉 같은 경우도 물렸죠. 아주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때 들어가서는 안 됐는데 들어가게 돼서 내동 매매를 하는 바람에 45,000원의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여기서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전일 종가를 뚫고 올라갈 줄 알고 들어갔지만 못 뚫고 난 다음에 차분히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점에서는 들어가도 괜찮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등할 때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SG 같은 경우도
남들은 수익이 크게 났겠지만은 크게 나지 못하고 마이너스 4만원에 마감을 했고요. 고려제약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은 잡아서는 안 되는데 잡았습니다. 거래량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14만 주밖에 안 나왔죠. 이런 종목은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나이스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오늘 한국정보통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따라서 이등주를 매매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포스코엠팩도 오늘은 힘을 받지 못하고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손실을 봤고요. 한네트 같은 경우도 남들은 다 수익이 났을 텐데 이 지점에서 놔뒀더라면 큰 수익이 났을 텐데 좀 아쉽게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손실이 발생한 종목들이었고요. 만원에서 7천 사이로 손실을 봤고요. 이론 같은 경우는 큰 수익을 봤는데 3번에 나눠서 매수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계속 놔뒀다고 한다면 11%의 수익을 봤을 텐데 좀 아쉽고요. 그래도 매수 매도를 잘 해가지고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BMT 같은 종목은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는 큰 돈이 들어오는 게 보여서 들어갔고요. 들어간 후에 이제 VI 걸리기 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한국정보통신도 이동과 마찬가지로 이제 올라가는 것을 이 지점에서 보고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을 들어갔는데 손실을 본 다음에 바로 이 종목으로 갈아타서 이제 수익을 보게 된 경우입니다.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도 큰 돈이 들어오는 걸 보고 매매를 해서 가볍게 먹고 나왔고요. 포세스도 마찬가지죠. HYTC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상장주인데요. 신규 상장주인데요. 이 지점에서 먹고 나오게 됐습니다. 제노포커스는 오늘 이제 급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을 주는 기미가 갑작스럽게 보여서 들어간 종목이고요. 좀 더 놔뒀어야 되는데 놔두지 못한 게 좀 흠입니다. 6%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좀 아쉽고요. 지금 6%의 큰 봉이 발생할 때 들어간 거여서 좀 위험하게 매매가 될까봐 나온 종목입니다. 피코그램 같은 경우도 오늘 하루 종일 수익을 줬는데요. 장 초반에 좀 수익을 주고 여기서 수익을 줬습니다. 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이 지점에서는 보고만 있었고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 지점을 잘 봐야 됩니다. 이제 거래량이 분출을 하죠. 거래량이 분출을 하는데 거래량이 분출하기 전에는 20일 황금선을 항상 20분봉이죠. 20분선을 항상 지지를 해준다. 그리고 급등을 한다라는 것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지켜만 본 종목입니다. 대동스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잠깐 먹고 나왔고요. 광동제약도 물이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들어가서 수익을 5만원 정도 내고 나왔습니다. 웰크론 한택도 이 지점에서 들어갔고요. 다들 이제 제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돌파 아니면은 급등하는 종목들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큰 수익을 주게 돼서 이게 매력적인 이제 매매 방법이긴 한데 이게 내동 매매로 자칫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장에서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크게 발생을 해서 뜻하지 않게 급등하는 종목들만 노리다 보니까 오늘 매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급등하는 종목들만 잡힌 것 같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내일은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내일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동 매매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초가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에 지금 시초가 매매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매매를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또다시 이렇게 손실을 메우는 이제 하루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실전 매매 영상을 짧게나마 올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